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주택 시장 관련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집을 이제 구매하는 거는 뭐 어쨌든 본인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면은 됩니다만은 이 주택을 구매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감정적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거 비용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매수매도 추천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동산 영상을 찍을 때 거의 이제 매번 들고 오는 데이터죠. 이제 S&P 케이스실러 홈 인덱스를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 지금 6월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2%가 이제 하락했다고 나오는데 5월에 비하면은 상승을 한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 하우징 마켓이 리커버리에 들어섰다. 다시 반등을 통해서 상승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 또한 주택을 이제 구매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포심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매물을 살펴보면요. 이제 중앙값으로 이제 현재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1.1%가 하락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6월까지는 상승이었습니다만 이제 7월에 들어서서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제 작년에 7월에 하락이 이제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들어서서 다시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는 거고요. 전반기에 상승세로 이제 일부 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하우징 마켓 리커버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이 일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이제 작년에 워낙 그 금리 쇼크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조금 반등을 한 모습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할까를 살펴보면요. 주택 시장을 볼 때는 이 성수기가 이제 시즈널리티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봄, 여름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봄, 여름에는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는 보통 하락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요. 보통 이제 성수기, 비성수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학교가 뭐 시작하는 그런 시즌에 따라서 또 많이 거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반등의 힘이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보면 이제 지난 한 5년 정도의 이제 그래프 이제 추세를 보면요. 지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예전만은 못하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이제 섣불리 주택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매물, 이제 중간가 가격 이제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이제 신규 리스팅의 경우에 이제 셀러들이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점점 현실을 깨닫고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고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가격 인하가 일부 발생을 한 거죠. 물론 이것도 지금 세부적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텍사스 뭐 오스틴이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그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른 모습이고요. 이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는 따로 포함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도 벌써 프라이스 컷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모습이 덜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차가 발생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보다는 이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다. 그리고 이 셀러들이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장의 심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부동산을 구매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지금 뭐 이제 공포감에 감정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은 원래 우상향하는 거니까 아무 때나 사도 괜찮아. 뭐 장기 추세를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빠르게 이제 함부로 구매를 할 경우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단적인 예로 저의 케이스도 이제 이랬고요. 2005년, 6년에 구매를 하고 그게 다시 전고점을 갱신을 해서 올라가는데 10년 혹은 이제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이 주택을 구매한다는 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50% 언저리 때이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제 실제 거주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이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자본이 넉넉하고 여유가 좀 되는 경우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타이밍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고 싶을 때 해도 내가 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실제 우상향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현재 데이터들을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 지금이 이제 피크 가능성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주거 형태를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거 형태라는 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주택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기회비용인 이제 렌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의 실제 이제 주거 비용을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를 하고, 이게 이제 주택 구매 전에 선행돼야 되는 이제 작업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파트 렌트 비용은 계속 완전히 하락세로 좀 전환한 모양새고요. 이제 작년 중순에 이제 피크를 찍고 조금씩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년 대비 1.2%가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CPI에도 조금씩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CPI는 굉장히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올라갈 때 반영됐던 기간도 딜레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 CPI 안에 이 렌트 지표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리얼타임 지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교 분석을 조금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이제 투베드룸 기준으로 일단은 잡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8월에 렌트 가격 이제 중앙값을 봤더니 한 2,95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LA의 그 투베드룸 혹은 이제 비슷한 그 스퀘어 피트 때에 이제 집을 산다고 했을 때에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렌트 가격인 이제 약 3,000불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제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제 다운페이를 20%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년물 모기지를 이제 7.5%.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로 계산을 하니까 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크레딧이 이제 700 초반 정도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그래도 이제 전체 기준에 이제 7.5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7.5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property tax가 있겠죠. 이 property tax가 또 이제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뭐 0.82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LA에서 살고 있는데 뭐 1% 조금 안 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0.82 정도로 일단은 그 검색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모기지가 약 5,600불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가 이제 8,200 정도, 가 지금 지금 제가 그 말을 이거를 이제 포함 안 시켰는데 2023년 7월에 주택 판매 중앙값이 이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밀리언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0.82%로 계산을 하면 약 8,200불이 나오고, 그게 이제 월간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이제 약 700불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오는 비용이 6,283불이고, 거기에 이제 property insurance HOA가 있으면 이제 HOA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슈런스랑 HOA를 빼고 계산을 해도 렌트보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집을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리 뭐 렌트가 뭐 버리는 비용이다, 뭐 집을 사면 어차피 모르기지 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 두 배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283불에 플러스 HOA 그다음에 인슈런스를 내려면 이게 연봉이 뭐 이제 하우스홀드 기준으로 뭐 한 30만 불 뭐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50% 이상이 이제 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쪼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렌트 값이 뭐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 주택 구매 비용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비용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LA에서 이 2,950불 정도랑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나가는 그런 집을 사려면 이제 역산을 제가 이제 해보니까 대충 이제 20% 다운페이 기준 했을 때 이제 40만 불 초반대에 집을 찾아야 한다는 뜻인데, 그거는 이제 LA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별로 오차 범위가 존재할 거지만, 제가 이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는 일단 단순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반 주택 구매자들이 절대로 이 신규 특히 이제 구매자들이 진입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씨가 말랐다, 수요가. 그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신규 구매자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버티는 자와 버틸 수 없는 자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수요자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이 가격에. 그렇다고 이제 LA에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 뭐 아이다호나 뭐 알라바마나 이런 데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뭐 비슷한 수준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LA에서는 그게 예를 들면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같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지금 셀러들이 지금 기존의 주택 구매자들이 지금 낮은 몰기지에 낙인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서플라이를 얘기를 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가격이라는 거는 단순히 서플라이로만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서플라이와 그다음에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둘 다 봐야 되는데, 서플라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 수요가 씨가 말라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덤핑을 하느냐, 그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다른 부동산 영상에서도 이전에 설명을 했지만 지금 기존의 주택 구매자들이 그러면은 이 낮은 모기지에 납기를 해서 정말로 행복한 상황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프리즌에 갇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팔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고, 단순히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자니 거주 비용이 또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죠. 뭐 프로퍼티 텍스도 있고 HOA도 계속 오르고 일렉트리시티도 계속 오르고 프로퍼티 텍스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 하나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홈빌더들이 그나마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신규 물량을 이제 밀어내기 형식으로 좀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수요가 다시 둔화되는 상황에서 하반기로 갔을 때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고요. 오스틴을 포함한 이제 텍사스 같은 지역들을 보면 이미 그 프라이스 컷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홈빌더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공급을 따라주지 못하고 공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거는 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1, 2년,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공급 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매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멀티 패밀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신규 물량은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택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과연 누가 먼저 팔까라고 봤을 때는 변동금리랑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시장에 이제 진입했었던
에어비앤비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특히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연준이 빨리 금리를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금리를 빨리 내리려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될수록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떠안아야 되는 거죠. 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 계산한 수치를 보면 밀리언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70만 불, 80만 불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렌트를 줬을 때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러 채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이제 한두 달 기간이 늘어났을 때 손해가 이제 점점 불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매물을 떨궈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부득이하게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 이혼을 하든지 뭐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를 통해서 증여 이후에 팔게 되든지 아니면 뭐 상속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편도 아니고 또 거래가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한 건 한 건당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락 거래가 한두 건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말투마켓이라고 해서 바로 이게 시장 가격이 재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물들의 그 가격이 예를 들면은 뭐 1밀리언이라고 치면 누가 이거를 95만 불에 내놓는 순간 그리고 그게 거래가 되는 순간 이 시장 가격이 95만 불에 다시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인근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점점 하락 거래가 됐을 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에 무주택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 좋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세 제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 전세 제도를 활용을 해서 내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하락장에서 이제 피난처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렌트와 주택 구매 두 가지의 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비용을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 구매를 만약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혹은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 렌트 가격과 비교를 하는 게 필수고요. 뭐 금리가 내리면 뭐 리파이낸스를 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역대급으로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이제 집을 사는 거는 좀 금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가격이 결국에는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내 에quity 밸류가 결국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뭐 10%, 20% 떨어졌을 때 이게 지금 손해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리파이낸스를 해서 뭐 이자 비용은 조금 낮출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 에quity 밸류가 떨어지는 그게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집을 판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그 모기지 다 페이오프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래, 뭐, 1, 2년 있다가 다시 오르겠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무리를 해서 집을 사는 게 과연 이제 1, 2년은 어떻게 버틴다고 치지만 과연 이제 이게 3년, 5년, 10년이 됐을 때 버틸 수 있을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의문입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겪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수요로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하는 그 기간을 보면서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으로 그렇게 막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뭐 굳이 팔지 않고 실거주를 통해서 극복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제 언끌을 한 경우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실거주라고 해서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집값이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자신의 지금 재정 상황을 파악을 해서 렌트랑 한번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make sense 하다 그러면은 뭐 살 수도 지만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무리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은 주거 비용을 분석을 해 보고 집을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결정은 어쨌든 본인의 최종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드리는 것뿐이고, 이제 본인이 실제 그러면은 본인 지역에 있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집과 그다음에 인제 렌트를 했을 때를 한번은 비교를 해 보시고, 그게 인제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사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주택 구매라는 거는 그냥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이런 분석이 필수라는 거를 공유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